안녕하세요. 저는 허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백제수도 천도와 성왕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백제 영토상 특징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백제가 수도천도를 왜 하게 됐는지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왕과 마지막으로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영토상 특징입니다. 이 백제가 건국 당시 자리 잡은 영토는 농사및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한강의 중화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가 비옥하고 수확물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수확물로 인해 교역을 하기에도 용이했죠. 또 한강을 통해서 수로나 해상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과 많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강 유역의 영향입니다. 한강 유역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가 좋았는데요. 또 한강을 이용해서 수로 및 교류에 유리해서 삼국시대 내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 파란 부분이 백제 전성기 때 땅인데요. 삼국시대 각 나라의 최전성기를 보면 모두 자신의 전성기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 유입 경로입니다. 백제는 이제 북상,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가야를 먼저 공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가야는 질 좋은 철광석과 이로 인해 무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생산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던 것이죠. 이때 백제가 가야에서 받은 무기는 말가춤과 판가복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1차 북상입니다. 이 당시의 고구려는 북쪽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고 있었는데요. 백제는 한강을 탈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쳤고 가야의 무기를 앞세워서 1차 북상을 시도했습니다. 이 백제 침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구려는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치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고구려의 원앙이 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구려의 위상이 매우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백제의 1차 북상은 매우 성공적이었죠. 이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이 삼국시대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상대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무너뜨린 것은 백제에게는 매우 큰 승리였을 것입니다. 이후 고구려가 백제에게 복수, 그러니까 공격을 위해서 국내성에서 평양성 운동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제동맹입니다. 이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자 백제는 위협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까지 변경하고 신라를 회유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고구려의 침략을 두 나라가 받는다면 각자 받은 나라한테 군사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나제동맹입니다. 그 후 백제는 2차 통도를 했는데요. 나제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물리쳤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신라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백제를 공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는 결국 한강 유역을 뺏깁니다.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할까봐 무서워서 웅진에서 또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 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백제의 불교 문화입니다. 수천수 후에 백제는 민심을 잃게 되는데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령왕은 종교의 대중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공예 기술에 집중했고 성왕은 그것을 교류하여서 절 짓는 기술, 물상 등으로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일본의 이 호르사라는 절은 백제가 자신들의 기술로 지어준 절인데요. 이 호르사와 매우 똑같은 절이 백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탑은 9층이고 호르사의 탑은 5층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백제는 당시 일본보다 갑이었기 때문에 더 위인 나라가 더 아래의 나라보다 같은 탑의 높이를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탑을 좀 더 낮게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너무 유명한 백제의 금동 향로와
서산마의 삼종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굉장히 오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오묘한 미소 덕에 백제의 위서라는 말까지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왕입니다. 성왕은 504년에 태어났다고 추정되어 있는데요. 출생지는 웅진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까 말했던 무령왕이고요. 형은 일본에 왕족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성왕의 막내 아들이라서 무령왕의 예쁨도 매우 많이 받고 능력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왕위가 성왕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업적인데요. 끝까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칠주들을 만들어 보냄으로써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죠.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배워온 기술을 일본에 다시 전파할 정도로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왕의 사망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성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합니다. 이때 신라에게 나제목 동맹을 깨뜨렸으므로 복수하기 위한 관상성 전투에 직접 참전했다가 신라 지원군에게 퇴로가 막혀 결국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백제의 위상은 공두박제칩니다. 이는 아까 고고공황이 죽었을 때의 고구려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긍정인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왕이었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말로는 추진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필 정도로 철저한 계획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평가인데요. 자발적으로 천도라는 매우 큰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가 쳐들어올까 무서워서였다는데요.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어떤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무서워서 천도라는 큰 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겁쟁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이라고도 평가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에게 일을 못 맡기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인이 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백제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참 다사다난 했던 나라입니다. 특히 전성기와 침체기의 사이가 매우 컸는데요. 이 백제 그래프를 보시면 최전성기와 침체기가 매우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식량 해결 능력,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좋았는데요. 백제는 이 문화로 또 한 번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제에게 문화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죠. 한강 유역은 농사와 무역에 유리해서 삼국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백제가 수도 천도로 망한 것은 한강을 빼앗긴 것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왕이 자신의 불안함으로 인해 나라의 중대사인 수도를 옮겨버린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고구려와 신라가 공격할 기미 자체가 없는데도 옮겨버린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 제가 성왕이었다면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와 협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매우 발전된 문화를 전파하고 그 대신에 한강 유역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가침 조약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저는 성황처럼 그렇게 수도를 쉽게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